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맡은 JTBC 아나운서 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동학농민혁명이 12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4년 당시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낡은 그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또 밖으로는 외세 국권 침탈에 맞춰서 국권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폭구민과 보국 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또 분연이 떨쳐 일어난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나아가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 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또 최근에 현 정부가 만들어진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 그 민주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요, 아주 역사적인 곳인데요. 1894년 5월 11일이었죠.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과 전투를 벌여서 대승을 거둔 그런 현장입니다. 이처럼 그 뜻깊은 장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의 넋을 기리고 또 순간 애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기념 대회를 갖게 되어서 오늘 더욱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우리나라에는 지금 40여 개의 기념일이 지금 기리고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이 되지 않고 있죠. 벌써 한 13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늘 또 이 기념 대회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세계 문화유산 기록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바쁘신 중에도 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에 참석해 주신 각계각층의 내외 여러분들, 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여러분들, 또 천도교인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전국구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관계자분들, 또 임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념식에 앞서서 오늘 대회 지금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문화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생기 정읍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영주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화 전봉중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 이사장님, 또 신영호 상임이사장님, 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를 대표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의회 최은희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의회 이학수 농산업경제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읍시의회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황혜숙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북일보사 윤석정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 김종진 총국장님, 김명성 방송문화사업국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성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각 지역 유족회 회장들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단체 관계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보 동학농민혁명 유적보존회 서현중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배선옥 부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진윤식 부이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전봉준 장군기념사업회 전해철 이사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학농민혁명 103봉기 기념사업회 김원철 회장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를 공동 주최하신 이기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정희 천도교 중앙정보교령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천도교 소개도 또 올라와 있네요. 정희적 전 진주시 교구장, 네, 그리고 최명림 수원교구장, 윤철현 전주교구장, 김창식 임실교구장, 이혜준 성동교구장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또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봉전이 있겠습니다. 이 청수봉전하는 것은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또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그 근본을 잊지 않고 또 삶의 참뜻을 깨달으며 하느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의 표상으로 봉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경건한 마음으로 청수봉전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천도교 청년회 중앙본부 최성희 국장께서 청수를 봉전하시겠습니다. 네, 청수봉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대회사를 이정희 천도교 교령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주신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님,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님, 김생기 정읍시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위원장 김춘진 전 의원님,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인사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KCRP 한국 종교 평화회 의장이신 김영주 목사님, 그리고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위원회 회장이신 이희화 회장님, 그리고 이승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님, 이기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계 유지인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 그리고 남해에서, 그리고 서울, 전국 각지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천도교 교인 여러분, 그 외에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구한민 제폭구민의 기체 아래 순국 선도의 길로 나아가셨던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이 땅 위에 개벽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늘도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계시는 전도 교인과 동학의 후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정읍에서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뜻깊은 123주년 기념대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은 지난 1968년에 최초로 대규모의 기념제가 치러졌던 것이고, 당시 최덕신 천도교 교령께서 제1회 기념제 기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르는 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은 상전벽해가 되었고, 그 범위와 다양성도 발목상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학의 길 위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연구와 조사, 발굴과 실천적 개성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온 선열, 선배 제이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적 결실이 지난 겨울에 뜨겁게 타올랐던 광화문의 촛불혁명으로 귀결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오년의 동학농민혁명의 거룩한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우리 시대의 비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 미래 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하여 더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역사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기념시설의 보완 등의 기념사업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하였던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한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세계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역사를 현창하는 과업도 중요한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며, 또한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고비는 단지 새로운 시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자각하여 근원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천도교단에서는 최근 미국의 동학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을 알리는 강연을 하고 상설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기약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의 올바른 동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계승 방향도 지금보다도 좀 더 시간적, 공간적으로 폭이 넓어져야 하고, 역사와 철학, 사상과 종교의 여러 방면으로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앞길에 닥쳐오는 이러한 시련들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다름 아닌 동학농민혁명 역사와 온전한 계승과 정신을 바르게 현창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한층 성숙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기념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위대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으로 통일된 새로운 대한민국,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시대를 넘어 세계 평화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대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희 천도교 교령께서 대회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기념사는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학농민혁명 제123주년 기념대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 또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문화정책관님, 또 정읍시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원님, 천도교인, 또 전국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제를 극복하여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 세상을 열고자 했습니다. 또한 서세 동점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고귀한 생명을 내걸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륙 침략 야욕의 혈안이었던 일본군의 근대적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꽃이 피고 난 자리에 그 상처 위에 열매가 맺힌다는 우주의 이치이자 진리입니다. 낡은 봉건 제도를 혁파하고 일제의 불법적인 국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 애족 정신과 그분들의 흘린 고귀한 피는 구한말의 항일의병으로 이어졌고, 또한 일제강점기에 3.1운동으로 연결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4.19 혁명과 60민주항쟁, 그리고 최근에는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우리 동학농민혁명군 후예들은 123년 전 갑오 선년들의 구국 애민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흔들림 없는 중심으로 굳게 설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신선양사업의 전망을 새롭게 모색하고 그 지평을 확장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조만간 대승적으로 합의하여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또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선 반일 민족항쟁의 우뚝한 봉우리입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그저 지나간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지침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
사람이 하늘이다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이념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매우 소중한 인류의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해 정신 선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황토현 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전라북도, 정읍시 등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유네스코에 신청해서 내후년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념대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이사장님과 천도교회 이정희 교령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께서 기념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대표해서요 이기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사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 오늘 이렇게 만사를 젖혀놓고 이렇게 만장의 성황을 이뤄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인이 딱 있지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소위 그 폐물을,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동학정신이 뿌리를 내렸던 촛불 시위가 바로 그 정권을 밀어내고 새 정권을 들어서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환호성을 하기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이 이렇게 인기가 또 좋은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정규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정신은 그대로 심어서 연년이 이어오는 4.19에서부터 3.1 운동에서 5.18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지금 저희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대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 앞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촛불 시위로서 적폐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늘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들은 또 그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학 이 선열들이 그동안에 그만큼 노력을 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위기에 투쟁을 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가면서 시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연연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여기에 오셔 좀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저희들은 기념일 관계로 해서 신경을 쓰시고 이 공원도 지금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해서 김대중 정부 때
특별법이 통과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2004년도 3월 5일 날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념, 그때는 추모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기념공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3분의 1 정도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 예산은 여지없이 친일 정부에서는 깎아버리고 국회까지 예산이 내려와도 결국은 다시 조건을 걸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라, 어떠한 그러한 턱없는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예산이 다시 환원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금방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그동안에 관계에 계셔서 여기저기 상당한 길이 많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길이 좀 튀었고 또 기념일 관계도 모두 합의를 해서 상황이 지금 정부 쪽에 위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저희들에게 서광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목숨 바쳤던 이분들 선열들에 대한 그래도 예우가 정부에서 우리 후예들이 갚아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 유족회도 적극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서 김정배 문화정책관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기치를 드높였던 이곳 향토현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님, 이정희 천도교 교령님,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우리 선조들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 아래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저항했던 우리 근대사의 일대 사건이자 변혁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내재되어 있는 인본주의와 나라사랑 정신,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변화의 열망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로 이어지는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그리고 가깝게는 촛불정신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념대회를 통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본주의를 주장했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실을 겸허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지혜와 용기를 배우고 또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할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성장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올해 기념식을 전후해서 학술대회, 특별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행사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 전통문화와 정신을 국민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념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학농민혁명 유족분들과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독. 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서 김정배 문화정책관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해 나가는 계절에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농민운동이었습니다. 백성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며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열망한 민중혁명이자 세계혁명사의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반봉건 반외세 혁명입니다. 위처럼 위대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면면이 이어지며 한국 근현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와 뜻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자산이자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후손들을 일깨우고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우리 민족의 대화합과 평화통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발견하여 온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정신문화유산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에도 동학혁명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뜻깊은 기념행사를 준비하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승우 이사장님과 모든 내빈 여러분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원 여러분들, 천도교 등 각 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정읍시 측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생기 정읍시장께서도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대유사부터 이 축사까지 많은 요인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 잘 인쇄가 되어 있지만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써온 이 축사를 읽어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23주년 이 기념 행사가 정읍에서 이렇게 개최된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커서 축사를 정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장입니다. 제 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가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에서 개최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12만 정읍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준비해 주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승우 이사장님과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기군 회장님, 천도교 중앙총부 이정희 교령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송하진 전북 도지사님, 도종환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서 김정배 문화정책관님, 그리고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도당 김춘진 위원장님, 김영주 종교인 평화회의 회장님, 여러 내빈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자리가 빛이 납니다. 저희 정읍시에서는 유진섭 시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의원님이 함께 하셨고, 또 저희 정읍 출신 도의원 두 분이 다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기관 단체장님과 전국 유족회원님, 그리고 동학단체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123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기념대회는 기념식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역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인 1894년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 농민 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백성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며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열망한 민중혁명으로 우리의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동학농민군은 1894년 5월 11일 이곳 황토현에서 제대로 된 준비된 무기 하나 없이 죽창과 장태 등 농기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관군을 상대로 싸워 대승을 거둠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은 이후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 그리고 지난해 광화문 촛불 시민혁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열들의 의로운 정신과 어른, 민주화 평등, 애국의 정신적 토대로 후세의 우리들의 피 속에 녹아 흐르고 있고 또 마음속 깊이 새겨져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합당한 위상을 되찾아 전국화를 넘어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등과 같이 세계사적 시민혁명으로 재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과 국가기념일 제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요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타 지역과 소통하며 대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헌법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학 관련 단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에 온 정성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의 축사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를 대표해서 해당 상임위원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부위원장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황현 의장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드리고 자리를 빛내주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에게 대신 축사를 통해서 오늘 이 기념행사를
축하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셔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가 우리 동학의 본고장 이곳 황토현에서 이렇게 성대히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설립한 이후에 이곳 정읍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적 행사입니다. 이곳 정읍이 1894년 1월 10일 들불처럼 일어난 함성으로 우리의 인내천 사상과 인본주의를 또한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면서 들불처럼 일어난 이곳 황토현은 또 정읍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이전에 축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을 제가 잡아먹더라도 제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더욱 발전해가고 계승 발전해가면서 전 국민에게 확산돼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적 행사의 중앙부처 우리 도종환 장관이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우리 유성엽 의원님이나 그리고 각 정당 대표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94년 우리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함락하고 직강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자진해산을 했습니다. 1894년 9월 우리나라에 점령한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2차 봉기를 감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화력에 우리 동학군들은 패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모두가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조명은 여기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1년간 실효적 지배를 그 당하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동학 정신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동학군에 참여한 분들이 14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내천 사상은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만들 때도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런 용어를 넣고 1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의 주권이 우리의 주권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바로 인내천 사상,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이 녹아내려서 일반 백성이 곧 주권을 갖는다는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효시가 바로 동학사상이고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기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학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가고 계승시켜가고 확산시켜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터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장관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범국민적 행사로 끌어내려면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 행사를 넘어서서 국민적 행사로 거듭나기에는 우리 천도교, 다음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우리 전라북도, 또 정읍시 모두가 노력을 해서 이합집산이 아닌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의 기치를 앞세우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곳 정읍을 다녀가지 않으면, 또한 황토현 기념관을 다녀가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 사상과 또한 민본주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국적 행사로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각 지방 자치단체의 기득권을 놓아놓고 전국적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양보해가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가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 부위원장의 축사였습니다. 우리부터 그 동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기념사, 대사 하신 분들 박수는 적게 치시고 장학수 도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니까 박수를 많이 치시던데 공감의 박수죠? 그럼 박수도 한번 쳐야 되는데 공감하시면. 네. 그래요. 그 아까 시장님도 충분히 축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꽃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와 꽃이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에서는 사발통문이 시점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념일 제정하고 관련해서도 정읍 시민들은 주장합니다. 그게 정읍의 이기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나무나 모든 꽃과 열매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와 꽃을 피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은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장형입니다. 가장 큰 집입니다. 정읍이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동학에 있어서 정읍을 빼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학농민혁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공교롭게 정읍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시장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 세 개의 혁명은 혁명의 결과로 시민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남기려 했던 것들을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대, 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이 남기려고 했던 것을 반드시 소중하게 기록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내천 사상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인내천은 시기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때에는 인내천이라는 용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인여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축사도 여기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사도 많은 분들의 축사 중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고 하는 인내천의 얘기를 하시는데 1894년에는 사인여천이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아니 하늘처럼 사람을 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뜻의 사인여천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인내천이 아니고 사인여천이었다는 것만큼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사는 아무리 기록하는 사람 또는 세치혈을 갖고 있고 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펜과 세치회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는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세치회와 펜이 역사의 진실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최소한 전명숙, 전봉준 장군이 남기려 했던 사상과 정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귀한 내빈분들, 또 그리고 서울에서 각지에서 오늘의 기념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 바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정읍에서 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대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께서도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23년 전 농민들이 모여 혁명의 길에 나섰습니다. 감동이었고 슬픔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수탈과 억압 속에서 숨지겨 살아가던 농민들이 탐관오리에 저항하고 권력에 맞서 싸우고 봉건주의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외세의 행포에 맞서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자존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힘없는 농민들이 동학의 위대한 사상,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자각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당국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일본군을 끌어들여 자기 백성을 죽이게 했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민을 보호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일해야 할 권력자들이 권력 안보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삼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매우 슬프고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식구들을 보며 학살당하는 이웃을 보며 생명의 위협에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오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짐은 3.1 혁명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저항의 횃불을 들게 되었고 4.19 학생혁명이 되어 독재 권력을 몰아내었고 5.18이 되어 군사 독재 권력에 저항했으며 60 민중항쟁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으며 마침내 횃불이 되어 불의한 권력을 몰아내고 우리 모두 민주주의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학은 위대했습니다. 수탈과 억압을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농민들을 일깨워 조직하여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 양민이나 관리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농민 대중이 중심이 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핍박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시천주의 진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정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분단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사명이며 동학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정신이, 여러분들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민족이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성혁 국회 교문위원장께서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패정개혁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패정개혁안 낭독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최유섭 사무총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금년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최효섭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하는 이 패정개혁안은 123년 전 탄간오리의 행포와 정부 양반 귀족의 억압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조정에 제시한 개혁안입니다. 이 개혁안을 낭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개혁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아주 좋으신 축사와 또 한영사 등을 하시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개성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시대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2번 침략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는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과 각 지역의 수많은 의병들이 참여하여서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정부는 그 공을 세우신 분들이 사당이라든가 추모제를 모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가를 좋은 쪽으로 건설해 보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탄간오리와 부정부패가 심한 이 귀족들은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는 우리 동학농민혁명군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청국군과 일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유명하신 전봉준 장군과 수많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공을 늦게 알고 정부에서는 동학농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셨는데, 이 법에 보면은 기념사업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하고 또는 삭제해버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저희들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패정개혁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정개혁안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안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재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행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쏘아간다. 6. 칠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성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7. 청상가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애와 동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체를 물론하고 기양의 것은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이상의 내용이 조정에 건의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네, 해정 개혁안 낭독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최유섭 사무장 총장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해서 실시한 스토리텔링 공모자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상 김진영. 귀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 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과 꽃다발도 함께 증정이 되겠고요. 상금도 1,0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상 문수진. 귀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9월 19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이승우. 축하드리겠습니다. 문수진 씨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받아주시고요. 기념 촬영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수상 이원희 씨입니다. 우수상 이원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수상에는 상장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이원희 씨는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연극 시나리오로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로패 명지전문대학 교수 최길순. 귀하는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우리 모두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9월 19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이승우,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사장 이기곤, 천도교 교령 이정희.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에게는 공로패와 함께 부상으로 10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기곤 이사장께서 시상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기영님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공로패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사 함기영. 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로패와 함께 10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진윤식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승우 이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로패 사단법인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진윤식. 문화는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로패와 함께 역시 100만 원의 부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패 정읍시장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6기 정읍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셨으며 특히 투철한 사명감으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에 즈음하여 30만여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17년 9월 19일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사장 이기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6기 재직하시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위해서 애써주신 김생기 정읍시장님이십니다. 이제는 기념가 합창이 있겠습니다. 기념가 2곡의 합창은 특별 공연팀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기념가는 나눠드린 그 팜플렛 19쪽과 20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면서 합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